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무서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흔히들 경제위기라고 하면 주식시장의 폭락이나 대규모 실업 사태를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진짜 파괴적인 시한폭탄은 우리가 매일 밟고 서 있는 땅바로 부동산 시장 아래에서 조용히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가장 결정적인 방아쇠가 바로 환율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달러당 1,500원이라는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타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달러 환율 1,500원 시대가 도대체 우리의 집값을 무너뜨리고 경제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치명적인 독약이 되는지 그 소름 돋는 경제적 연결고리를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오르면 해외여행 갈 때 돈이 더 들거나 수입품 물가가 오르는 정도로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환율은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국가 경제의 혈압과도 같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면 온몸이 장기가 망가지듯 환율이 폭등하면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이 가장 먼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시계를 잠시 뒤로 돌려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인 2021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1145원 수준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동산 시장은 끝을 모르고 타올랐죠.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를 잡겠다며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2022년 1200원대를 돌파하더니 2024년에는 1370원 선까지 치솟았고 2026년 3월 현재 환율은 1499원에서 1501원 사이를 오르내리며 고착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단 5년 만에 환율이 30% 가까이 폭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2,500원이라는 끔찍한 환율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내 집의 가치를 갉아먹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통로는 바로 금리의 역습입니다. 환율과 금리는 동전 이양면처럼 움직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고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투자자들은 굳이 원화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돈은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달러를 향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이자 본유출을 막고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울며 겨자 먹기로 금리를 내리지 못하거나 오히려 올려야만 합니다.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국내 경기가 아무리 얼어붙어도 한국은행이 섣불리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부동산 시장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계가 짊어지고 있는 빚의 규모를 보십시오. 2024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무려 1,880조 원이라는 경이로운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국가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를 훌쩍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의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빚더미의 핵심이 바로 집을 사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고환율로 인해 고금리 상태가 장기화되면 매달 은행에 바쳐야 하는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영끌족들은 결국 집을 헐값에 시장에 던질 수밖에 없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높은 이자가 무서워 지갑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 끔찍한 연쇄작용을 정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 상승할 때 주택 매매 가격은 0.4%, 전세 가격은 0.56% 하락하며 주택 거래량은 무려 3.15%나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무려 11개월에 걸쳐 부동산 시장에 누적되는 충격파입니다.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고 그 상태로 머문다면 부동산 거래는 말 그대로 빙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에도 원화 가치가 급락하자 어김없이 부동산 가격은 폭락했고 거래는 실종되었습니다. 역사는 고환율이 부동산 시장의 저승사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경고해왔습니다. 두 번째 타격 경로는 바로 아파트를 짓는 뼈대 건설원가의 폭등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해 철근이나 시멘트를 만드는 원자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치솟는다는 것은 해외에서 자재를 사올 때 과거보다 30-40%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면 건설사들은 도저히 타산이 맞지 않아 공사를 멈추거나 아예 새로운 착공을 포기해버립니다. 20사중단과 착공지연은 곧바로 대한민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화약고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로 직결됩니다. 건설사들은 땅을 싸고 건물을 짓기 위해 금융권에서 수천억 원의 막대한 돈을 빌립니다. 건물을 완성하고 분양해서 그 돈을 갚아야 하는데 원가가 폭등해서 공사를 못하거나 고금리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이거대한 빚은 고스란히 연체로 쌓입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 PF 대출 연체율은 이미 4.49%까지 급등하며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사태가 지속되어 건설사들의 연쇄도산이 현실화되면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캐피탈 같은 제2금융권은 걷잡을 수 없는 부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건설업의 위기가 아니라 돈맥경화를 일으켜 실물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제2의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는 뇌관입니다. 만약 주택가격이 20% 하락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고위험 가구의 파산으로 인해 금융권이 떠안아야 할 손실액만 15조 원에서 2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부실은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국가적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폭등이 가져오는 세 번째 비극은 바로 잔인한 양극화입니다. 1,500원이라는 환율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자산시장의 양극화를 극단으로 밀어붙이는 괴물입니다. 환율이 치솟고 경제가 흔들리면 돈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움직입니다. 서울, 강남과 같은 초고가 핵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현금 부자들과 강력한 달러를 손에 쥔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냥터가 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기 위해 이들은 대출 없이 오직 현금만으로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쓸어 담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곽이나 지방의 상황은 참혹합니다. 실수요자들이 철저히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이들 지역은 고금리와 대출 규제의 직격탄을 맞고 거래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집값은 끝을 모르고 추락합니다. 부자들은 고환율의 위기를 틈타 알짜 자산을 헐값에 쇼핑하며 불을 더욱 불리지만 대출로 연명하며 변두리에 집을 싼 평범한 서민들은 평생 모은 재산이 녹아내리는 것을 피눈물 흘리며 지켜봐야만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대한민국을 강남이라는 거대한 성곽과 그 밖에 버려진 땅으로 완벽하게 두동강 내버리는 잔혹한 분단선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치명적인 리스크는 대한민국 부동산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스템, 바로 전세시장의 붕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환율은 고금리를 강제합니다. 전세대출 금리같이 솟으면 세입자들은 무리해서 전세금을 빌리는 대신 월세로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전세를 찾는 사람이 사라지면 전세 가격은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전 세금을 돌려줘야 할 집주인들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갭투자라는 이름으로 전세금을 지렛대 삼아 수십 채의 집을 사들인 수많은 집주인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거나 전세금이 떨어지면 기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른바 역전세난의 공포가 시장을 덮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세입자는 평생 모은 전세보증금을 하루아침에 날리게 됩니다. 이 역전세난의 연쇄 폭발은 가계부채 부실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결국 국가경제의 척추를 부러뜨리는 결정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미친 환율은 언제쯤 꺾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의 고환율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구조 자체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계속해서 높은 상태가 굳어지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같은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 이른바 서학개미들조차 수익률이 높은 미국 주식시장으로 돈을 싸들고 떠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달러 수요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수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마저 끊이지 않으면서 달러는 계속해서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2026년 하반기쯤 되어야 환율이 1,350원에서 1,400원 선으로 소폭 하락할 가능성을 60% 정도로 점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글로벌 경제 불안이 심화되면 환율이 1,500원을 완전히 돌파해 위로 솟구칠 위험성도 여전히 40%나 존재한다고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는 환율 1,400원, 1,500원이라는 숫자를 비정상이 아니라 당분간 안고 살아야 할 뼈아픈 뉴노멀,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부의 딜레마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강하게 조여야 하지만 규제를 너무 조이면 가뜩이나 환율과 금리 때문에 숨 넘어가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숨통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3단계까지 빡빡하게 끌어올리며 가계부채 총량을 억누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PF 부실이나 역전세난 같은 약한 고리가 터져나올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와 한국은행의 설문조사에서도 전문가들은 현재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압도적인 1순위 위험 요소로
가계부채 상환 부담을 꼽고 있습니다. 환율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충격파가 가계부채라는 내부의 골문 상처를 정통으로 때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환율 1,500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버텨낼 수 있는지를 묻는 가장 가혹한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이무자비한 숫자는 고금리를 강제하여 1,880조 원의 빚을 진 가계의 목을 조르고 원자재 가격을 폭등시켜 건설 생태계를 마비시키며 결국 제2금융권과 PF 부실이라는 경제의 거대한 시한폭탄에 불을 붙이는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합니다. 강남과 지방의 자산 격차를 회복 불능 상태로 찢어놓고 서민들의 피눈물이 밴 전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잔인한 도미노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내 집 마련이 꿈을 꾸는 실수요자든 자산을 지키려는 투자자든 눈앞의 호재나 동네 부동산의 말만 믿고 섣불리 빚을 내어 뛰어들던 묻지마 투자의 시대는 영원히 끝났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 연준의 회의록을 읽고 중동의 정세를 살피며 원달러 환율 차트의 붉은 막대가 어디로 향하는지 매일매일 숨죽여 추적해야만 내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독한 생존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환율이라는 거대한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바람이 언제 잦아들지 폭풍우가 얼마나 더 거세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 경제의 거대한 매크로 흐름을 읽지 못하는 자는 이무자비한 시장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잔혹한 진리뿐입니다. 눈과 귀를 열고 시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에 귀 기울이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냉철하고 지혜로운 판단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시장의 핵심을 관통하는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